참 이거 녹화를 할게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망치하고 역망치를 그 뭐 했는데 이틀 동안 좀 더 중요한 게 사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써먹어야 되냐는 거지. 뭐 망치 뭐 아무 때나 써먹어도 되냐? 의미가 없죠. 예, 그러니까 내가 기법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차트 패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이제 지지 저항이 사실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지지 저항을 하려고 하면 또 뭐 그게 그거고 또 너무 일이 복잡해지니까 제가 좀 쉽게 나가기 위해서 캔들 패턴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망치, 역망치와 조금 그것도 보충할 건 하고 도지 쪽을 하겠습니다. 도지. 도지라는 거는 일본말로 뭐 이렇게 같다 이런 뜻인 거 일본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도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종가에 있어 가지고 종가의 시가와 종가가 같은 거예요. 1,000원에 끝났으면 이게 종가에도 1,000원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는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상한가를 가잖아요. 그죠? 상한가를 점상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도지예요. 점상으로 갔다가 잠시 풀려요. 그죠? 도지가 풀려요. 그러면 이렇게 T자 나오잖아요. T자 상한가. 이것도 도지예요. 거꾸로 이렇게 하한가 갔는데 잠시 풀리잖아요. 이거 도지예요. 그러니까 종가와 시가가 같은 걸 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 도지도 있죠. 그죠? 그럼 도지가 여러 가지 있겠네요. 그죠? 뭐 십자형 도지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도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도지도. 예. 이런 도지도 있을 거고. 음. 그죠? 그래서 종가와 시가가 같다. 뭐 이래서 이런 거 일자 뭐 다 이런 거 도지입니다. 그냥 갖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지 않고요. 대충 윗꼬리 달리고 아랫꼬리 달리고 이제 십자형 도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형 도지. 그리고 뭐 T자형 도지도 상관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다도 상관없다.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종가와 시가가 거의 비슷하게 끝나는 거. 저는 뭐냐면은 같다, 이퀄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건 도지고 한옥가 더 차이 나면은 이거 쉽게 말해서 한옥가 정도 차이 났어. 두 호가나. 그리고 나 일이 끝났어. 근데 도지 아니잖아. 이게 뭐 두호가 더 올랐는데 왜 도지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 제가 보기엔 잘못된 거고 그냥 대충 십자나 종가 시가가 끝나고 그죠? 뭐 이렇게 끝나도 되고 크게 뭐 개의치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도지다. 뭐 그게 불편하면 십자형 캔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념화 시켜서 봐야지 무슨 전부 뭐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음? 그- 우리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제 책에서 나오는 모든 설명들은 다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도지는 그냥 뭐다? 십자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형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도지는 어찌 보면은 캔들에 있어가지고 캔들 패턴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꽃이다. 음, 도지야말로 정말 이 꽃 중에 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꽃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뭐냐면은 이 도지가 일어나는 상태를 그 분봉을 우리가 여러 개 보게 되면 도지라는 걸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죠? 왔다 갔다 하다가 뭐 그러니까 종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시가가 여기서 시작했으면 종가도 비슷하게 끝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종일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박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제 차트 패턴에서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위쪽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박스를 만들다가. 위쪽으로 향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하면 우리 지속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던 방향을 쭉 가다가 올라가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박스를 만든 거는 이거는 시간 조정이라고 하죠. 뭐 시간 조정, 횡보 조정.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꼭 우리가 이렇게만 가면 되게 좋죠.
책에는 보면 이런 걸 잡아서 지속형으로 먹으면은 요만큼 올라온 만큼 요만큼 더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했다가는 이제 주식 망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다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게 지속적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고점을 만들고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거의 뭐 내려온 만큼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거는 뭐라고 한다? 우리가 반전형이라고 그러죠. 우리 고점 신호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려올 때도 내려오는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오는 차트도 마찬가지인 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행보를 해요. 그럼 추가적으로 이거는 그럼 바닥이다 하고 잡잖아요, 보통은. 그럼 잡으면 어떻게 될까? 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바닥이 되면 되게 좋은데 이렇게 가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시장을 자세히 보면은 올라간 차트들은 지속형이었으면 좋겠는데 내려가고, 그죠? 예. 내려오는 차트들은 어떻게 해요? 반전형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고 지속형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이렇게 중간에 행보하는 구간에 있으면은 뭐가 된다? 하나의 잠깐만요. 올라갈 때 이것도 뭐가 된다? 행보하다가 올라가는 거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이런 점을 뭐라고 할까요? 이런 점을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런 거를 변곡점이라고 그래요. 변곡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변곡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뭐라고 부를까요? 잠시만요. 예, 이렇게 가다가 내려가는 걸 뭐라고 할까? 이렇게 행보하다가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것도 변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변곡이고 내려가는 건 변곡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행보 구간, 일단 조정 구간 이런 거를 거치다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변곡이라 부른다. 자, 그랬을 때 이 변곡 구간이 생기는 자리가 보니까 중간에 행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도지가 뭐 어떤 역할을 많이 한다? 도지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차트 패턴에서 봤듯이 우리는 이런 구간을 변곡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예. 변곡을 만드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점이나 저점이나 십자 도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내려가더라도 십자 도지가 생기면은 뭐가 생긴다?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캔들 패턴을 공부하다 보면은 하락하고 있는 차트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가 쭉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다가 이런 음봉이 나온 상태에서 밑에서 이런 도지가 하나 나오면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는 분? 네, 이걸 뭐라고 부르시고 아시는 분 한번 올려주세요.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건 다 알 거고, 예.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 샛별형 십자 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 예. 이걸 샛별형이라 부르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양봉이, 근데 여기서 진짜로 양봉이 나왔어요. 이런 걸 이제 샛별, 뭐 확인형 이렇게 부르죠. 근데 여기 이제 샛별이 조금 이제 떨어져 가지고 샛별이 그 다음 날도 시장이 안 좋았나 봐요. 떨어져 가지고 요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상관없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면은 이걸 뭐 기하형이라고 그러죠. 기하형. 예, 다 같은 거예요. 그냥 이거를 이름을 막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짓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파악하다 보면 그 이름 짓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형입니다 이렇게 하고 어디 보면 막 영어로 쓰더라고요 요즘에. 예, 영어로 뭐 이건 무슨 형, 저도 깜짝 놀랍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름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렇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이 캔들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의미를 파악을 해야지 이것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것만 알면 끝나요.
실제 제 유료 콘텐츠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캔들 패턴 4개, 5개만 이야기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뭐 암기할 필요도 없고 그 의미만 하면 다 알게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음. 뭐 캔들 패턴을 만들려면 한 100개도 만들 수 있죠. 근데 그 100개 아무 의미 없다. 어. 한 4시간, 4개 정도만 파악하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왜 그러냐면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의미를 알고 나면 아무 의미가 다른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거는 변곡이 되구나. 근데 이렇게 갔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려왔다가 여기서 어떤 행보 구간을 거쳐서 분봉으로 보십니다. 분봉으로. 그럼 다시 하락하는 거예요. 이게 지속형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런 걸 샛별형이라 해갖고 덥석 물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될지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도지가 나오는 거는 오히려 반전형일 수도 있고 십자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다니까요. 예, 어려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요렇게 의미를 파악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을 안 하고 사면 안 된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대충 아 여기에 반전형이다 그거를 읽을 수 있지만 그게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여기서 바로 그냥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야. 요렇게 올라올지 내리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 하나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다가 도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되는 케이스잖아요. 얼마 전에 나온 거죠. 자, 쭉 보시다가 보면은 뭐 반전 케이스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반전 케이스가 나온 거죠. 그죠? 그런데 반전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2008년, 2018년도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예, 도지가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죠? 이틀 연속으로 그거 되다가 죽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지. 예, 도지가 나와서 죽는 경우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캔들 이런 거는 보면 올라왔죠. 아까 전에 보여준 그림, 그죠? 이 어떤 이런 반전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속으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러면 보이시죠? 2018년도 금융위기 때 그 미국이 그 등급이 하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십자가 나오고 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그 코스피에서는 양봉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이대면 안 된다. 그지? 이렇게 나왔을 거야. 함부로 들이대면 안 되는 게 이런 케이스라는 거지. 그래서 무슨 샛별형이 뭐니 이따위 식으로 해갖고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도지가 어떻고 뭐 고점 신호고 저점 신호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있는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위치가 중요해요. 이런 캔들을 어디서 써먹냐에 따라서 어디에 있냐 얘네들이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의미가 다시 바뀝니다. 예. 그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그러면 차트 패턴도 알아야 되겠죠. 차트 패턴도 알아야 되고 저항과 가장 중요한 건 저항과 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저항과 지지예요. 그걸 알아야지 캔들 패턴이 어디에 있을 때 이런 의미고 어떻게 있으면 저런 의미라고 하지. 캔들 몇 개 이렇게 뚝뚝 만들어 놓고 이렇게 뚝 만들어 놓고 이거는 집게형입니다. 예? 뭐 이거는 요 밑에 있는 거는 뭐 내려오면은 뭐 이건 샛별형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위치도 아무것도 없이 내려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위치 파악을 하고 지지와 저항을 알고 가야 된다. 근데 의외로 지지 저항 교육을 해보면 굉장히 단순한데도 굉장히 어려워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든 이 그 툴을 알아야 돼요. 이게 도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차트를 보면은 간단하게 그냥 캔들과
차트를 보면 캔들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평선만 있잖아요. 보통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툴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 방송 계속 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거 가지고만 해도 이야기를 제가 여기 앉아갖고 100시간 동안 반복되지 않고 이야기가 가능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 패턴이 각각 만들어낸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약간 사주풀이 비슷한 느낌이 들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기술적 분석을 저는 항상 야매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15분 넘었나요? 15분. 15분 넘었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간단한 것만 먼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중요한 거, 그 다음 시간으로 이어갈 건데, 이평선,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이 있잖아요. 지지와 저항은 같아요. 예, 이렇게 가서 캔들이 주가가 요 위에 있으면 이거는 밑에 지지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 라인이 이런 기준 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 라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근데 올라가다가 캔들이 위에 있잖아요. 예, 올라가는데 캔들이 위에 있잖아요. 이러면 저항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내리가면은 지지가 되고 올라갈 때는 이게 저항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하나 문제를 낼게요. 자, 지지 라인을 이렇게 지지 라인 위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죠? 지지 라인을. 그럼 이걸 지지를 받았어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망치가 되죠. 그죠? 올라가다가 지지 라인 때문에 못 올라가요. 요렇게 됐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역망치라고 하겠죠. 그래서 지지 라인에서 만들어지는 망치와 저항 라인에서 만들어지는 역망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선은 꼭 지지선, 저항선 이렇게 부르기보다 그냥 기준선이라고 부르는 게 부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가 공부하신 분들이 보고 이거는 지지 라인 되겠다, 저항 라인 되겠다 이렇게. 근데 수많은 게 있거든요. 이런 라인들이.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알아야 되고 그 위치에 따라서 내가 어떤 캔들이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도지가 요 위에서 조금 더 하게 되네요. 도지가 만약에 이렇게 역망치가 올라오다가 저항이 걸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갭이 발생했어요. 갭이 발생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도지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올라오다가 갭으로 뛰었잖아요. 그러면 올려놓고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그럼 일단 지지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네요. 그죠? 근데 그 다음날 문제는 아침에 보니까 얘가 위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다? 여기서 이게 밑에 깨져요. 밑으로 이게 깨져버려요. 갭이 이 정도까지 내려와요. 혹은 요 밑에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어저께 횡보하던 구간이 빠지는 거잖아요. 분봉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분봉 가면 쭉 가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개파락을 해버렸어. 아침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지속형 패턴이 아니잖아요. 결국. 예.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패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지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도지의 어떤 자리는, 도지 자리는 이렇게 된 경우에는 도지 자리를 지켜야 되겠죠. 그죠? 도지 범위를 벗어나면은 이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이 좀 필요한 캔들, 모든 캔들이 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런 라인에 따라서 다 틀린 거예요. 아무 때나 도지 나오고 아무 때나 망치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망치에서 많이 매수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위에 저항이 있어요. 근데 저항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간다? 된다? 이거 사야 되나? 이건 저항에서 밀린 캔들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망치가 무슨 매수 신호니 무슨 신호니 역망치가 고점 신호니 무슨 신호니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부터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알면은 여러분들이 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건 되게 잘못되어 있는 게 많고 봐봤자 어렵고 해석이 안 됩니다. 그건 책이 잘못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분 했네요. 오늘 좀 오래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했지? 저 잠시 한것 같은데.